안녕하세요. 먼저는 적조국인 전재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야, 야, 정호 씨를 억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나 사이에 어리둥절. 네, 약간 취조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튜디오로 드디어 모시게 제 됩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아, 또 그러니까 눈부셔요. 옷을 입고 계셔서 확 잡아올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잡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색깔이 많이 연해졌어요. 아니, 작년보다. 간접 광고를 엄청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거 스폰서가 광고비도 안 받는데 뭐야 이거 이거? 아이 뭐 양구 사과. 양부 사과, 피즈 맥주, 뭐 하이원 리조트. 그러네요. 빌라. 네. 저게 강원 유니폼이잖아요. 올 시즌인가요? 네, 올 시즌 유니폼. 아 따끈따끈한. 네. 마킹은 좀 누구로 하셨어요? 저 7번 양현. 한번 일어서서 보여주시죠. 보여드려요? 예, 뒤 돌아서. 예. 아, 또 강원한우. 여기. 네. 아, 강원한우 양현준 네. 가장 에이스를 그쵸. 또 이렇게 아, 마킹을 하셨고. 네. 양현준 선수가 원래 작년에 47번이었는데 네. 올해 7번을 바꿨어요. 그래요? 어. 그 양현 뭐 7번을 바꿨다. 47번에서 진짜 에이스로 그냥 자리를 에이스로. 많은. 어. 아, 호날두 강원에 그쵸. 그런 느낌. 근데 뭐 양현준 선수 오래 뛸 거죠 강원에, 그죠? 이 유니폼의 생명력이. 아 이거요? 아니요. 오래 가야 될 저는 텐데. 뭐 오래 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아, 약간 아. 류현진 같은 느낌이다. 아니면 아니면 오히려 희귀팀이 될 수 있다. 그치. 아. 그러니까 류현진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약간 계속 류현진이- 간직할 수 있는. 류현진이 계속 뛸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하나에서. 어? 아 언젠가 큰 물로 나가겠다 생각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저도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네. 오래 사셨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녹음한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한 뭐 2년만 아닌가요? 거기 그쵸?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쵸. 아니, 그쵸. 셋이서 이렇게 아. 오프라인에서 한 거는 진짜 화면으로만 봤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정호 씨가 진짜 사이버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를 이참에 좀 인증을 해주세요. 예,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네. 때문에. 항상 화면으로만 보니까 저 때문이 아닙니다. 아, 이게 엔데믹 때까지 그럼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요. 정부의 엔데믹 선언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매주 이렇게 출연이 좀 가능하실지. 매주요. 매주라.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자 오늘 또 강원 유니폼 입은 이유가 있죠. 네. 아, 그렇죠. 바로 네. 오늘 또 강원 FC에 대해서 네. 얘기를 또 해볼 시간. 제가 저번에 시즌 프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맞아요. 야, 그 당시에 사실 정호 씨 어떻게 예측을 하셨었죠? 저요? 성적? 저는 12에 했었죠. 12. 야, 그게 참 소름 돋게 지금. 그것도 네. 희망찬 기대였다. 그러니까. 아, 원래 예측은 조금 올려치기가 있잖아요. 아, 네. 네. 저희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상하냐? 저희는 뭐 거의 네. 5위 이상 막챗 GPT 동원해서 막 아침 갈 수도 아, 있다. 그러니까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꿈만 같은 얘기죠. 참 엄청납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소름 돋게 지금 네. 적중하고 계시는 또 정호 씨를 모시고 한번 지금 정말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강원 FC 네. 이 연습볼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를 한번 오늘 극과 공놀이에서 진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아,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아주 신랄하게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요절 복동 프랜차이즈 스포츠 토크 극과 공놀이. 네. 그래서 저희 뭐 강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지금 강원 몇입니까? 그래서 뭐 계산하고 싶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몇인지 기억하시고 싶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한화 순위를 약간 떠올리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알고 있지 마음속으로 사실. 몰라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쉽잖아요. 지금 몇이죠? 네. 지금 뭐 뒤에서 두 번째네요. 11위. 11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10점 10점 2승 4무 7패. 어. 근데 뭐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시리도 깜짝 놀란 순위. 그러게요. 네. 2승 3무 7패. 그쵸. 근데 그 아래 수원은 뭐예요? 근데 수원 삼성은 뭐야? 8점? 아, 2승 2무 수원과 9패? 강원의 가장 큰 차이. 네. 무를 못했다. 무승부가. 그렇네. 무승부라도 했으면은 승점 1점은 따니까. 수원은 벌써 9패째예요? 네. 13경기를 했는데 9패를 했어. 야. 그러니까 감독이 아. 교체가 됐죠. 그럼 그 다음은
어쨌든 네. 그 다음 수순도 그러면은 강원은 어쨌든 완전히 하위권. 그러니까 이게 6위 안에 진입해야 상위 스플릿이라도 가는 건데 그쵸. 지금은 아니 지금은 상위 스플릿을 커녕 일단 강등권부터 벗어나자. 11위까지가 네. 강등권인 거죠. 강등 그러니까 매치를 그쵸. 벗어나야 플레이오프로 네. 나가는 거죠. 강등 네. 플레이오프 지금 그리고 위기죠. 12위는 강등 직행입니다. 직행. 아하. 그럼 지금 수원이냐 강원이냐 그렇죠. 싸움이겠다. 치열한 다툼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10위 인천하고 사실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맞아요. 네. 사실 한 경기만으로도 뒤집힐 수도 있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위까지는 아직은 5점 차이네. 네. 7위 수원 FC도 네. 5점, 15점이니까 아직 시즌 초반이라 4점권 안에 들어 있다. 이번 시즌 중위권이 빡빡해요 좀. 아니 그쵸. 하위 스플릿 명단들이 좀 수원 FC, 전북, 광주, 뭐 인천 뭐 이런 팀들이 있어. 수원, 삼성까지도 아래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경쟁이? 올 시즌 K리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팀들이 너무 잘하니까 약간 양극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치고 나갈 애들은 빨리 치고 나가고 그렇네. 울산, 서울 아니 뭐 이런, 울산이 엄청 쭉 나가네. 이런 친구들은 네. 4점이요? 34점? 야. 2위가 23점인데 네. 그거 11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 2 격차가. 이런 친구들 빨리 나가니까 어. 뭐 중위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전이 승격하면 했는데 굉장히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점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 네. 초반에. 우리가 첫 경기 때 진 네. 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맞아요. 엄청 잘하더만 대전. 아 우리가 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울산도 졌어요 대전한테. 울산의 유일한 1패가 그러니까 다들 막 우리요 그 올라온 팀한테 졌다고 다들 뭐라 그랬을 때요. 그건 전조였다고 완전. 맞아. 뭐 대구도 사실 6위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모습도 맞아요,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이런 팀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오히려 중하위권에서 약간 전통의 좀 이런 비클럽 같은 느낌의 팀들이 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인천도가 하위권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죠? 또 네. 되게 잘했었는데. 하여간 강원도 뭐 이렇게 외롭지만은 않다. 동지들이 있어서 아닌가요? 10일이지만 희망은 있나? 아직은? 네. 아니 원래 이게 하위권은 동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그럼요. 하나는 많은 동지들이 근데 다들 떠나갔지. 하나만 그쵸. 남고. 네, 그쵸. 그런 느낌이다. 언젠간 다들 떠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뭐 성적은 이렇고 네. 뭐 좀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네. 무엇이 문제인가? 네. 뭐가 문제입니까, 강원? 가장 문제가 왜 이렇게 뭘까요? 된 거예요? 네. 그래도 지난 시즌 우리 행복했잖아요. 그러게요. 지난 시즌 문제가 근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가장 큰 거는 뭐라고 없어요? 일단은 네. 정우 씨가 네. 직관을 다녀왔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언제 지난주에. 경기였죠? 지난주면은 지난주에 이제 수원 삼성전에 갔다 왔죠. 13라운드. 어떻게 네. 보면 네. 단두대 배치. 한두대 매치 그러니까, 강등권이었죠. 꼴찌 결정전. 완전 저기 털어 버리느냐? 아니면 너 아직 못 가? 아 근데 완전 참패했죠? 참패했죠. 2대 0으로. 2대 0으로. 네. 그러니까 수원이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니었다고 알았는데 두 골이나 넣고 두 골이나 먹었어. 넣고, 예. 우리는 한 골도 못 넣고. 그리고 수원이 지금 올 시즌 거의 최다 실점 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원이 골을 안 먹는 것도 참 근데 이례적이고. 수원이 골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일까요? 아니 이거 되게 골이나 이례적이에요. 넣고. 게다가 홈 경기였는데 예. 홈팬들 앞에서 완전히. 그러게요. 근데 수원 팬이 많더라고요. 아 엄청. 그래요? 아 맞아 나도 중계 보는데 네. 오뭐저 어제 제2구장인가? 뭐 무서워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경기 끝나고 뭡니까 뭐 네. 버스 막았다고 뭐 아, 뻐막도 아니고 뭐 입막, 했다며 입막. 입막 그러니까 입막음 했다고? 그 이제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막았죠. 아 그 강원 팬들이. 그러면은 네. 이제 최용수 감독도 못 나가는 겁니까 그 상황이면? 그쵸. 그러니까 글로 통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주차장으로 가든 해야 아. 되는데 거기를 막았으니까 이제 최용수 나와. 청문회 연 거네. 간담회. 간담회. 청문회 아니고. 청문회 아니고 간담회. 옛날에 뭐 LG 트윈스 이런 팀들은 그럼요. 청문회 많이 열었다고요. 맞아요. 추억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다 어려운 시절이. 박종훈 나와 막 네. 그죠. 뭐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직관을 갔잖아요. 네. 직관에서 이제 그 경기가 한 89분쯤 됐을 때 이제 갑자기 그 제가 팬석에 앉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서포터즈 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흰 천을 둘둘둘 풀기 시작하더니 뭐 나왔군요 준비하던 게. 현장에서 이제 락하로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락하 냄새가. 오. 연습볼은 어디에? 그날 경기를 보면서 이제
경기가 잘 풀리면 좀 좋은 경기가 이기면 나오고. 안 쓰는데. 근데 개판이니까. 맞아요. 아니 바로 나오네. 그거부터 잘못됐어. 썩었어야 되는데. 아니 미리. 이미 예상을 한 거야. 이미 지고 들어간 거야. 이미 질 거를 예상했다. 그걸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라카를 준비한 게 잘 문제다. 풀렸으면 안 썼을 텐데. 아, 그럼요. 안 풀리니까 라카로 칠해서 쓴 거 근데 아니야. 그걸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마음속 한켠에 네. 우리 오늘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팬들의 책임은 없나? 그 왜 WBC 실패, 야구 팬들의 책임은 없나? 뭐 이런 느낌이네요. 밴드. 아니 전력을 다해서 네. 이긴다는 마음을 100% 가져도 네. 이 마음이 전해질까 말까인데. 아니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그 입막 현장도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아 그거는 네. 좀 그거 가는 건 좀. 아, 그건 네. 너무 좀 저는 골수 근데 팬들이 하신 거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런 문화를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약간 훌리건이다 그건. 아니. 그러니까 뭐 소신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사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아 별로 어차피. 팀 상황이 아. 지금 어차피 못하는데 그거 한다고 잘하면 그거 100번 했지. 전북처럼. 천북처럼. 그러면 그것도 좀 위험하게 아, 하는데. 그래요? 전 잘 몰라서. 근데 네. 약간 저도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약간 그거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 그쵸. 해서 정말 쇄신이 될까 말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LG 트윈스 청문회사 때를 몇 번 겪어봤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어쨌든 직관을 다녀오셨으니까 네. 강원의 가장 큰 문제를 이제 짚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직접 본 강원의 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가장 큰 연습볼에 문제. 네. 일단 볼이 안 돌아요. 볼이 안 돈다? 안 돈다는 의미는 뭘까요? 점유율이 낮다? 뭐 이런 걸까요? 점유율이 낮은데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공격을 할 때 이제 주요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공격 스타일은 무엇인가? 아니 뭐 때려 올려놓는 팀도 있고 아니면 드리블 치고 올라가는 팀도 있고 그렇죠. 본인의 색깔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팀이라는 건 자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수볼처럼 점유율을 높여가져가면서 뭐 하는 그런 축구라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내려 앉더라도 우리의 색깔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버스를 세우든 그 수비 라인에 네.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네. 지금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지금은 약간 이런? 그냥 사실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 안 풀릴 때 한국 축구네. 한국 대표팀 전술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패스 미스도 많이 나오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공격 전개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공을 사이드로 뿌리는 느낌. 예, 너무 양현준하고 김대현한테만 공이 가고. 뭐 결국 전술적으로 안 풀리면은 에이스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디노라는 디노? 외국인 선수의 저 부진 센터 포워드죠. 그쵸. 네. 지금 중앙 공격수인데 네. 그 선수의 부진이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디노 혼자 다 안고 가야 된다. 이 문제는 디노 때문에 강력권이다. 디노의 역할이 크다.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안 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도 안 사실 된다. 최용수 감독이 인터뷰를 많이 했을 때 그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는 디노를 활용해야 된다. 디노에게 공을 많이 전달하라고 이 선수들한테도 지시를 했다. 근데 디노가 못해요. 그러니까 디노가 본인 스스로도 좀 못한, 그러니까 위축이 돼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느낌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중앙 공격수가 가장 네. 핵심이 되기도 하죠. 사실 중앙 공격수가 그쵸? 넣어줘야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우리가 저 피파 온라인 하더라도 구단 가치 절반을 사실 중앙 공격수에 쏟거든요. 맞아요. 포워드가 중요해요. 포워드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예. 어쨌든 골을 넣어주는 건 되게 중앙 공격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득점을 해야 돼요. 득점을. 왜냐면은 윙포워드는 10골을 넣어도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윙포워드가 10골 넣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네. 근데 중앙 공격수가 10골 넣어도 뭐 많이 넣었다고는 하지만 중앙 공격수는 뭐 그보다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저기 리버풀도 뭡니까 저 벤테케나 이런 애들 센터 포워드 쓸 때랑 피르미누 쓸 때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앤디 캐롤. 네, 앤디 캐롤. 램버트인가 걔도 있었어. 맞아. 무슨 램버트도 있어. 그런 애들 쓸 때보다야 그게 중요하다 그만큼. 어쨌든 네. 근데 연습볼이라는 게 사실 작년에는 원래 점유율이 높은 축구는 아니잖아요. 그쵸. 약간 선수비 후 빠른 역습으로 그러니까요. 상대 이 수비 라인의 허점을 무너뜨려서 득점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작년에 그게 됐던 거는 중앙 공격수가 좀 달랐다 올해랑. 중앙 공격수가 다른 것도 있었죠. 사실 작년에는 뭐
이정엽 선수도 있었고 올해는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그다음에 뭐 작년에는 또 이게 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김동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군입대를 했죠, 김동현 선수. 김동현 선수가 지금 네. 김천 상무에 가 있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가 또 이게 뿌려준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패스로? 네. 김동현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센터백 라인과 포워드 라인이 연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역습을 할래도 이게 양질의 패스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공격한테. 그쵸. 그러다 보니 디노도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닌가요? 디노는 근데 사실 작년에 네. 뭐 몇 경기 안 뛰고 시즌 아웃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디노도 원래는 되게 이렇게 재능은 있다. 부상만 아니면. 그러니까 디노가 네. 제가 작년 시즌에 기억하는 디노는 한 4경기인가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 4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야 저거 물건이다. 야 저거 그러니까 하나 개막전 2.1이닝 던진 스미스급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때 득점도 많이 했거든요. 3골인가.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그래서 올해 만약에 건강한 디노는 정말 새로운 엄청난 영입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아직 아픈가?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전술이 비슷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뭐 김동현 선수의 공백, 알리바이프나 이런 선수를 메우려고 그랬는데 패스 뿌려주는 알리바이프도 지금 못 나오잖아요. 알리바이프도 뭐 몸 상태가 그렇죠. 정상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뿌려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양현준 또 김대원한테 그냥 너희가 해봐라 뭐 될 대로 대라 뿌려주고 그럼 디노도 이제 뭐 사실은 자기 역량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더 고립이 눈에 띄어 보이는 거고 여러모로 지금 뭐 기존 전술이 안 먹히고 있다. 그렇죠. 선수들도 지금 거기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래도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미드필더를 거쳐서 양 사이드로 가는 것과 맞아요. 아니면 시작부터 수비가 그냥 사이드로 주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한마디로 뭐 공격이 지금 단조롭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또 중원이 지금 없다. 네. 뭐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선수 탓입니까 그러면? 근데 들어보면은 약간 DB 이상광 감독 전 감독하고 비슷한 게 약간 전술의 유연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있냐 그럼 과연 이게 예상이 됐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게 강원과 DB의 뭐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A팀 말고 쓸 선수가 없어. 더블 스쿼드가 안 된다. 하기야 U18이 아니라 몇 살이죠? 그거 채워야 되는 U22. 게. U22도 지금 거의 못 채울 뻔하잖아요. 항상 강원은. 근데 뎁스 자체가 너무 얇다.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선수층이 너무 얇으니까 사실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일정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경기 일정이.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상이라도 한 명 당하면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막 울산이나 전북이나 아니면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교체 카드가 늘었잖아요. 네네네. 5장으로 늘었는데 그 교체 카드가 늘어난 거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팀들은 왜냐면 뎁스가 들어오니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경기장에 있던 선수가 나가도 그 선수급의 선수가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는 교체를 잘 안 해요.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냥 거죠. 바로 1군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대가 된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손해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체력 차이가 나고 거기서 이제 뭐 집중력도 차이가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제가 이번 시즌에 그래도 좀 경기를 챙겨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강원을요? 네. 하필. 왜냐면 쿠팡 플레이로 바뀌면서 제가 쿠팡 플레이가 있으니까 그게 또 뭐 스마트 TV나 이런 데서 그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쵸.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야 빨래 널면서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던 경기 중에 하나가 포항 경기였어요. 근데 그때 포항 경기 때 그래서 이기나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으로 그 골을 먹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체력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집중력이 살짝 좀 모자라니까 거기서 골을 먹더라고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말씀해 주셨던 또 요인도 있지 않을까. 근데 강원이 사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주한 득점.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 수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점이 16점으로 하위권 팀 중에서는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위 스플릿 지금 기준으로 네네. 7위 미만 이하 팀 중에서는 두 번째로 적어요. 실점은. 그러니까 막 수원 FC 이런 데는 막 24실점이에요. 막 우리는 16실점인데 강원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지금. 결국에 진짜 다 공격이 문제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강원이 한 골, 두 골만 넣으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그러니까. 지금 지고 비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포항 경기가 딱 그랬어요. 진짜 한 2분만 버티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골이 안 들어가는 게 득점이 지금 강원이 7인데 7점 네. 올 시즌. 근데 두 번째로 적은 팀이 이제 수원하고 인천인데 11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적은 팀하고도 한 4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실점이 적더라도 뭐 이거는 네. 도리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하나 이글스랑 비슷하네. 하나 이글스가 지금 16년 만에 네. 팀 평균 자책점 3점대를 찍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맨날 연장을 가요. 득점을 못 해가지고. 투수들은 열심히 다 맞고 있어. 근데 투수들. 득점을 못 해. 그러니까 뭐 야구가의 속설 중에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구는 타자 노름이다. 타자가 투수 들어와요. 노름으로도 안 돼 하나는. 타자가 들어와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못 이겨요. 항상 연장 가서. 이게 어쨌든 주황색 유니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약간 색깔이 비슷한데? 지금 색깔이. 아무튼 여러모로 비슷하다. 네. 근데 약간 수비가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뭔가 이길 경기를 비기게 만들거나 네. 비길 경기를 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예 무실점을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수비 또 좀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이게 경기를 지속하다 보면은 강원이 항상 두드려 맞는 역할이잖아요. 경기. 그쵸, 되게 그렇죠. 되게 네. 그렇잖아요. 되게 두드려 맞는 역할 두드러 하다 보면 맞는데 골을 먹히니 안 먹히니 차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 순간에 이제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두드려 맞는데 이제 치명타를 안 맞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어딜 맞더라도 좀 안 아픈 데를 맞아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 좀 저거는 안 먹힐 수 있는 것 같은데 싶은 걸 먹힐 때가 많아요. 아 오히려 네. 특히 제가 직관 갔을 때 수원 삼성전에서 저희가 두 골을 먹었는데 사실 저는 두 골 다 보면서 아니 저거를 왜 못 막지? 약간 수비들이 사실 뭐 한 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선수가 약간 패스미스해서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원 삼성에서 툭툭 치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톡 찼는데 그게 쏙 들어갔어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근데 왜 제가 툭툭 치고 들어와서 톡 찰 때까지 아무도 관여를 안 하냐 쟤를. 지금 근데 저 강원이 백스리를 쓰고 있잖아요. 네. 저 김영빈 선수 있고 센터백에 네. 이용희, 윤석영 이렇게 네. 구성하고 있는데 그쵸. 이 백스리 간의 뭐 집중력, 호흡 네.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그 백스리가 네. 막 엄청 이제 활동력이 좋은 젊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아 조금 네. 이제는 베테랑 라인이니까. 그렇죠. 사실 윤성현 선수도 원래 센터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풀터백이죠. 네. 풀터백 네. 지금. 저 지금 네. 풀터백. 사실상. 네. 풀터백이니까. 비오는 적폐. 그러니까 좀 어쨌든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요즘 K리그의 좀 주된 메타가 약간 발빠른 윙어들이 많아졌거든요. 뭐 전북의 문선민도 그렇고 울산의 뭐 그 엄원상 이런 선수들이 뛰었을 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뭐야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야? 어쩔 수 없는. 근데 한계?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당해야 된다면 좀 대비를 하고 막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울산전 때도 잘 막았어요, 엄원상 선수는. 근데 그 페널티킥 이런 그냥 핸드볼 반칙 이런 걸로 먹히는 거죠. 좀 어이없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반칙. 그 약간 아니네요. 또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니 러시아 월드컵 때 생각나서 안 해도 되는 반칙으로 확 분위기가 가라앉네. 그쵸.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팀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그쵸. 없고.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전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선수들의 어떤 피지컬적인 하락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 뭐 보강이 좀 더 됐어야 되는데 사실 A급 선수가 왔다기보다는 좀 백업을 보강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저 피파 온라인 강원 FC를 맞춰가지고 말이죠. 350억 원짜리 지금 야. 강원 FC 맞췄는데
근데 강원 수비가 되게 좋아요. 피파에서. 그쵸. 근데 거기에는 우리 김오규 선생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현역이 아니잖아요. 현역이. 현역 그런 못 맞추고. 현역 스쿼드 강원 FC 김호규 있었으면 지금 그러니까. 닮았다고요. 김오규가 거의 반다이크거든요. 피파에서. 오규. 네. 어규. 제주에서 행복하니. 그리고 제주 그 유튜브 보니까 그 김호규 선수가 네. 그 이겼잖아요. 강원에 와가지고 네네. 되게 3년 만에 이겼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락커룸에서 막 엄청 기뻐하면서 막 네. 3년 만에 내가 보여준다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오규 씨가 네, 엄청 이렇게 막 포효하고 막 주변 동료들도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야, 보여줬네, 멋있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게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오규 왜 그래? 왜 그래? 강원 팬들 마음 찢어지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잘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쵸.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규는 이제 이 집 떠난 아들인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나가서 잘 살아요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잘 산다. 너무 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집이 지금 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왜 그런 집에 살아 왜? 아니 우리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집이 나는 깜짝이야.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지금 쌀이 없어서 보리 먹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지금 난장판이죠 지금. 오규야 좋아할 때가 아니야. 너가 뛰고 있는 그 경기장을 보라고. 상태가 말이 좋습니다 아니라. 지금. 네. 어쨌든 뭐 수비는 그런 또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가 계속 문제겠네요. 또 수비 라인은. 그쵸. 이거는 사실 뭐 시즌 초반이지만 시즌 후반까지 뭐 계속 나올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뭐 저희가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네. 뭐 미드필더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네. 그러니까 볼이 잘 안 도는 문제들 이런 것들 있음에도 근데 네. 작년에는 어쨌든 그런 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두 윙포워드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쵸.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 이기게끔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떤 맞아요, 결과들을. 맞아요. 네. 근데 올 시즌은 그 둘이 그래도 약간 네. 작년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사실, 그 부분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작년에는 양현준 선수랑 김대현 선수가 엄청 잘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봤을 땐 커리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작년이 양현준도요? 뭐 양현준은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상대 팀이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양현준이 양현준이 누구야? 47번? 쟤야? 하고 당하는 거랑 야 양현준이 쟤지? 제 7번 7번으로 바꿨네 이번에 진짜 다 알아. 하고 당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죠.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거는 양현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장점이 양현준 선수는 앞에 공간이 넓게 있어야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한 선수거든요. 그걸 잘하고. 근데 양현준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상대방이 2명, 3명씩 붙어요. 아예 번에. 공간을 창출 못해.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양현준 선수한테 한 명이 붙고 한 명은 양현준 선수가 갈 자리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양현준 선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약간 그 PL팀이나 아니면 국가대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을 때도 그렇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명은 맨마킹을 하고 한 명은 뭐 손흥민 선수가 잘 차는 그 페널티 박스 안쪽을 막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는 공간을 막거나 이렇게 아니면 오히려 그냥 손흥민 선수는 득점이 더 무서우니까 안쪽 공간을 막고 그냥 바깥쪽으로 쳐서 크로스를 올리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월드 클래스가 그게 되려면 월드 클래스 아시아 클래스라도 되려면 아시아 클래스라도 아니면 대한민국 클래스라도 일단 되려면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스타일인가요? 근데 엄원상 선수랑 완전 좀 다르죠. 완전 달라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고. 오히려 약간 좀-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일인가요? 그게 너무 이게 격차가 커서. 아, 그런가요? K리그에서 좀 비교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비슷한 K리그에서 스타일이. 비슷한 네. 스타일. 아니 뭐 좀 그런 네.
극복한 선수를 좀 이렇게 극복한 선수. 아니,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양현준 선수가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팀이 도와줘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쵸. 누가 득점을 계속 터뜨려서 견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쪽으로도 몰리도록. 베리 본즈가 백날 고의사고 받으면 안 된다. 맞아요. 다른 선수들이 우산 그러니까,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울산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네. 울산이랑 비교하면은 엄원상 선수가 그렇게 빠르다 하지만 엄원상 선수가 그렇게 뛸 수 있는 건 중앙에 주민규라는 포워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도 이제 수비들이 이동을 하니까 막으려고. 주민규가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손흥민도 해리케인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해리케인 없을 때 잘하던데 손흥민은. 아니 이게 월드 클래스라. 이게 월드 클래스. 이게 월드 클래스예요. 손흥민 월드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런 거구나. 오히려 왜냐면 근데 손흥민도 페리시치와 동선이 겹칠 때는 오히려 그 공간이 좁혀지기 때문에 되게 맞아요. 약간 부진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페리시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같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작년에는 됐는데 왜 올해는 안 되냐? 야 작년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르고 막는 거 그러니까 그 탓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탓도 있고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완전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완전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완전 개인적인데 이게 심판들이 네. 너무 잠깐만. 엄격해졌어. 뭐가 엄격해졌다는 거야? 양현준한테. 양현준에게 반칙 이런 거? 반칙을 주는 걸. 예를 들어 수비와 몸싸움을 막 경합하는데 그러니까 더 잘 본다. 뭐 어쨌든 양현준 선수가 팀 내 에이스다 보니까 수비들이 이제 강하게 도전을 들어와요. 그죠. 집중 견제 대상이지. 네. 그러니까 뭐 몸싸움도 더 심하게 걸고 태클도 심하게 걸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 정도는 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울 줄 정도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일어나. 일어나. 까딱까딱. 그러면 양현준이 원래 작년에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순둥했다. 약간 요즘은 약간 불만을 좀 해요. 어필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도. 못 참는다. 근데 약간 양현준 선수도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귀엽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필하고 꼭 사과를 해요. 심판한테. 쩡쩡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꼭 꾸벅 인사를 하고. 어필할 건 하고 사과할 건 하고. 그거 예전에 저희 막 그 축담야담 할 때 그 고교 축구나 그런 거 보면은 이 가서 뭐 선생님 막 이러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아직 어리다. 아직은. 그럼 뭡니까? 이거는 저기 네. 2년차 길들이기입니까? 심판들의?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2년 약간? 아니 양현준 길들이기. 그러니까 약간 뭐 야구도 약간 2년차 그쵸. 타자들은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게 본다든지 뭐 이런 그런 한간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도 약간 그런 게 있나. 작년에 너무 잘했으니까 한번 너는 매운맛 좀 봐라 리그에. 뭐 전 그렇게까지 주장하진 않았고요. 뭐. 그래서 좀 아쉽다. 어쨌든 그게 여러모로 어쨌든 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보일 정도로 양현준 선수가 좀 올해 슬럼프인 걸 수도 있고. 그냥 우리 김대원도 비슷한. 김대원은 뭐 간파 당할 것도 없잖아요. 계속 뛰어서 선수인데. 김대원 선수는 계속 잘했는데. 근데 왜 좀 아쉽습니까 요새? 이것도 사실 김대원 선수가 뭐 사실 김대원 선수는 본인이 혼자서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김대원 선수는 오히려 작년에도 어쨌든 했던 게 이게 어시스트를 10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김대원 선수는 원래 본인이 골을 많이 넣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작년이 좀 골을 많이 넣었던 편인 그렇죠. 거예요. 작년이 골을 많이 넣었던 편인 거죠. 원래. 그럼 어시를 해도 받아줄 선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되게 어시했다라는 거는 10골 누군가 넣어줬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시를 10골 누가 넣었다는 건데 작년에는 양현준도 많이 넣었고 그다음에 뭐 이정엽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고무열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격 옵션이 다양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너무 적어졌으니까 선택지가. 지금은 공격수가 박상혁, 디노 둘밖에 없어요. 박상혁도 U20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박상혁 선수는 전 차라리 그래서 디노보다 박상혁이 나와야 오히려 된다. U22 기용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박상혁 선수가 그러니까 디노 선수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외국인 선수라고 해서 등지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KBL 느낌인데 나 외인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등지고 딱딱.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등지고 딱딱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라스나 바코처럼. 그렇죠. 차라리 박상혁이 낫다. 이렇게 돼 있어. 오히려 약간 버텨줄 수 있다. 오히려 버틴다.
뭐 이거는 뭐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또 뭐 디노 뭐 교체 얘기까지도 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하여간 그러면서 또 이제 부상 이슈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몸 상태가 좀 다들 저기 뭡니까 저 이정엽도 그렇고 알리바이프도 그렇고 또 최근에 누군가 나간 외국인 선수 케빈? 네, 이름은 아주 좋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케빈 거의 더블라이너가 돼야 되는데 KDB 거의 생각나는데 아. 근데 그 선수도 어쨌든 네. 뛰지 못하고 나갔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 더욱 안 풀리는 상황. 근데 사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강원이 오프 시즌에 조금 보강을 잘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원은 오프 시즌에 보강을 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그래도 나쁘진 네. 않았다. 네, 이번엔 좀 그나마 한 선수 편이잖아요. 층을 많이 늘려놨다 네, 그래도. 네. 그쵸. 근데 그러니까 A급이 없었지. 젊은 선수를 많이 그치. 데려왔죠. A급이 그러니까 없었어. 좀 약간 각 구단에서 좀 어린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몇 명 데려오긴 했어요. 박상혁 선수도 올 시즌에 들어왔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용희 선수도 올 시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름 쏠쏠하게 다 어딘가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1군 전력감은 아니고 그렇죠. 미래를 보거나 이제 네. 백업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두드러지는 거긴 한데. 그렇긴 하죠. 근데 예. 하여간 사실 10위를 예상하셨던 거는 네. 어차피 강원이 풀 전력으로 가동이 돼도 네. 요 정도였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저는 근데 이상한 일인 게 뭐냐면 그냥 강등권 갈 줄 몰랐어요. 아, 그래도 12, 그니까 12, 9위 뭐 이런 느낌이었지. 그쵸, 그쵸. 12가 11위, 12위가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강등에 가까운 중하위권이 아니라 그리고 중위권에 그래도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마지 노선이 네. 10위였는데. 그리고 좀 박 터지게 싸우고 아. 10일이면 이해가 그래. 된다. 아 진짜 열심히 한다 우리 애들. 그러니까 뭐 근데 약간 뭐 그 한 끝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결과가. 진짜 저거는 그 자산 규모에서 뒤집을 수 없는 격차다. 한 포인트다. 한 포인트. 스몰 구단의 뭐 그런 아픔이다. 어쩔 수 없다. 도민 구단으로서 그렇게라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지금 그게 경기력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이렇게 너무 원사이드하고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적 자체야 뭐 완전 뜻밖의 성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네. 뭐 전북이라든지 이런 팀처럼 마땅히 상위권에 있어야 될 팀이 하위권에 있다거나 수원 삼성 거기 근데 마땅히 상위권이에요? 수원? 수원이 삼성? 작년에 네. 영입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올 시즌 오면서 네. 축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래 그래. 뭘로 해 그럼.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원이. 처참하게 보여주고 아니 있어요. 그걸 반대로 보여주면 어떡해. 29단이 1위를 해서 보여줘야지. 대표적인 스몰 구단과 빅마켓 구단이 같이 있네. 아무튼 어쨌든 뭐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네. 경기력 자체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걱정이 좀 커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열악한 구단 지원. 뭐 20구단이라고 하셨지만 네. 뭐 구단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어쩔 수 불만이 없어. 일단은 뭐 많지요. 집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니 집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집이 거의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우리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 집이 어디지가 일단 1번이고 나는 어디에 누워 있어야 할지 모르겠고. 편하지가 내가 않아. 누워 있는 네. 곳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여기가 집이래. 네. 근데 다들 나를 객식구보다 취급을 안 해주네. 약간 애매하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춘천 송암을 지금 홈으로 쓰고 있고 송암 스포츠 사실상. 타운을. 그리고 네. 간간히 FA컵이나 이런 네. 거 강릉에 가서 하고 네. 있고. 근데 송암에 지금 결국 잔디 상태가 가장 문제죠. 지금. 그렇죠. 그 원래 춘천 공단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 네. 거기서 이제 뭐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을 잘못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영양제를 잘못 쳤는데 그게 영양제가 좀 잘못 작용해서 잔디가 다 날라갔다. 벗겨졌다. 근데 그것도 복구할 방법을 모르겠다. 복구할 방법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시즌이 빡빡하다 보니까 뭐 잔디가 뿌리 내릴 기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K리그 1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그러니까 1부 리그 구단인데 이 잔디 상태가 말이 아니야. 그거 말이 아마 아니야.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진짜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난리야. 예전에 그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 앞에서 경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강원 FC가. 멋있기라도 하지 그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때 냄새 때문에 아주 선수들이 야 이거 그 서울이랑 개막전이었었거든요. 네. 서울 선수들이 오자마자 한 얘기가 야 이거 소똥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심하다. 그게 홈 어드밴티지야. 우리는 이게 우리는 강원. 익숙해. 강원 하느니까 익숙하단 말이야. 이게 강원의
뭐 이색적인 홈 구장마다 특색이 있어야지 이야기거리가 되지 그래야. 서울놈들 냄새 처음 맡아보지비. 막 걸개로 놀리기 락바로 칠해 막 이거 처음이지 어서 와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잔디가 개판이면 놀림만 당한다고. 근데 잔디가 개판인 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잔디가 개판인 거는 적팀 우리 팀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 그쵸. 전방위적인 악영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반 후반에 자리를 바꾸고 언젠가는 그 안 좋은 잔디에서 뛰게 되잖아요. 근데 뭐 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잔디가 그냥 골대 끝에서 끝에까지 맞아요. 그냥 쭉 뚫려 있어서 그것도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중원이 약한 우리에게는. 아니 이게 그냥 중원이 아니라 중앙이야 그냥 중앙이. 근데 옛날에 우리 뭐 두발 단속할 때 고속도로 이렇게 머리 바리바리로 밀듯이 그러니까 흉해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의문인 게 그러면은 영양제를 거기만 뿌린 건가? 그러니까 거기만 왜 그렇게 됐나? 거기만 그렇게 됐어. 누가 잔디깎기로 밀고 간 것처럼 흙이 나드러나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어. 잔디 깎다가 아이. 뭐 조절이 돼서 아니면 잔디 기계가 폭주했다. 아니 기계 켜놓고 밥 먹으러 갔다 오자 하고 딱 그러니까, 갔는데 켜진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 하여간 요게 가장 지금 큰 문제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선수들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공이 예측한 대로 안 튄다. 맞아. 그러니까 공이 막 산발적으로 튄다.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그게 턴오버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거고. 그쵸.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다쳐요. 그렇죠. 이게. 그럼요. 이게 잘못해서 걸리거나 미끄러졌을 때 다치면 그래서 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누구 한 명이 시즌 아웃 돼야 수리할 거냐 잔디를.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그 밑에 축구와 밑에 스터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것도 그 잔디에 따라서 조금 아니면 그 흙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맞아요. 바꾸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잔디에 대비해서 이걸 스터드를 꼈는데 갑자기 가운데 생뚱맞은 땅이 맞아요. 나오면은 아니 그래서 저번에 수원과 경기 TV로 보는데 갈레고가 돌파를 하는데 공이 느린 거를 막 제각각 퉁퉁퉁 근데 오히려 갈레고가 그걸로 수비를 속이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 정도 경지에 도달했나 이제 강원 선수들이 잔디를 약간 역이용하는 느낌이더라. 근데 웃기더라고. 웃긴 게 강원 선수들도 잔디에 적응을 못했어요. 아직도 중요한 건 이게 왜냐면 강원은 지금 클럽하우스는 강릉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해. 있고 홈은 춘천에 있으니까 사실상 강원 선수들도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구단이 충북의 클럽하우스가 있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FC 서울이 오는 게 빨라. 그렇죠. 왜냐면은 둘이인가요? 둘인가 거기서 오잖아요. FC 서울이 버스를 타고 오는 거랑 그러니까. 강원 FC가 버스를 타고 오는 거랑 오히려 거기가 더 빠르다는 거죠. 왜냐면 강릉 춘천은 또 바로 이제 직통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서러움 결국 전용구장 없는 서러움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 팬들이 이제 개막전 때 개막전 때 맞아요. 너네 전용구장 없지? 놀렸잖아. 옛날 악연도 있었고 맞아요. 뻘뻘이 악연을 놀렸던. 근데 전용구장은 사실 뭐 다 짓겠다고는 하는데 춘천 뭐 강릉 원주까지도 이게 결국에는 도 예산도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11호만 짓겠다고 하는 데는 사실 없고 맞아요. 무리고 다 부지는 있습니다. 뭐 춘천도 여기다 짓겠습니다. 강릉도 뭐 사실 강릉은 가장 유리하다고 보죠. 클럽하우스가 있으니까 클럽하우스 굳이 새로 안 지어도 됩니다. 근데 원주나 춘천은 클럽하우스까지 이제 지어야 되니까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이 지금의 강원도 그러니까 예전 전임 최문순 때는 최문순 도지사 때는 짓겠다고 했는데 전용구장 김진태 도지사가 되면서 사실 백지화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용구장 없는 이 서울음이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선수 영입 자금도 사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없죠. 네, 아니, 자금이라는 게 없죠. 선수 영입은 둘째치고 자금이 없다. 그러니까 선수 형이 뭐 잔디도 못 가는데 지금 저번에 누구야? 저 돈 받았잖아요 중국에서. 임채민 선수 이정료. 선진 FC에 팔고 10억인가? 10억을 받았죠. 그걸로 영입하면 되겠네 이제. 근데 잔디 깔아야지. 돈 들 때가 너무 많다. 손들 때가 많고
이게 참,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강원 FC가 선수를 영입하려면 선수를 팔아야 돼요. 팔고 약간 옛날 넥센 같네. 그러니까. 우리 히어로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뭐, 조만간에 양현주 선수를 비싼 값에 유럽에 팔아요. 일단은.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돈으로 영입을 해야겠죠? 그 돈을 도이에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또 얘가 저희는 춘천에 호수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만들었기 때문에 양현준 호수공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돈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돈 다 가져가. 얼테이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현실 진짜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요. 긴축 재정을 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 한화도 네. 류현진 선수 한 200 몇십억에 판 다음에 그걸로 네. 선수 영입 많이 하고 성적은 뭐 사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강원도 사실 뭐 굳이 선수를 팔아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긴 한데 네. 근데 지금 그거는 구조에서는 그거는 힘들다. 사실상 뭐 전력 보강이 되겠지만 또 다른 전력 이탈인 거예요. 그렇죠. 양현준 더 큰 같은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핵심 플레이어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고 하여간 도이해가 또 이번에 추경에서 또 네. 저 보조금 20억 중에 10억을 또 삭감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난 시즌 끝나고 네. 그 예산 자체도 좀 그렇죠. 줄었잖아요. 네. 네. 그게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생력 강화를 지금 주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원 FC. 자생이 됩니까? 강원 이게 아니 약간 이게 덕지덕지 지금 이게 대만 프로야구처럼 이게 막 다 뒤집어야 돼 지금. 이렇게 덕지 되면은. 지금. 아니 이게 뭐 스폰서로 다 뒤덮겠어. 그러니까 이거 막 나중 가면 막 대부업체까지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그랬어요 난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아니 이러다가 막 십시일반 막 조그만한 원주하는 척도 여기 붙이겠어. 시민들의 깨알 같은 막 광고가 아니 여기서부터 시민들 이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생력 강화라고는 했지만 사실 한국 프로스포츠 구조에서 그쵸. 자생하는 시민 구단이 없죠 사실 거의 네, 이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공성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저희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뭐 이영표 김병지 사태 때도 이게 다 공공성에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맞아요. 뭐 도정부나 뭐 네. 이런 데서 이거는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네. 뭐 첨언으로 얻는 건데 네. 첨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네. 약간 사담. 네. 사담으로 얻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행사에 가서 네. 김진태 지사를 만났어요. 네네네. 김진태 지사가 축사를 했어요. 그 행사에서. 그 자리에. 축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이제 무슨 기관을 신축하는 행사였단 말이죠. 근데 그 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네. 돈을 왜 긴축 재정 하냐고 뭐라고 하는데 네. 돈을 쓸 때 써야지 이런데 저런데 다 쓰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데 못 쓴다. 나는 그게 기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쨌든 쓸 땐 쓰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네. 김 지사의 머릿속에 강원 FC는 쓸 땐가 쓸 땐가 그게 좀 의문이다. 그게 저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모든 긴축 재정 하는 사람들 그 얘기 하죠. 뭐 쓸 땐 쓰고 네. 아낄 땐 아낀다. 근데 결국 쓸 때는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는 맞아요. 거고. 네. 그렇죠. 뭐 그러니 뭐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기대는 안 뭐 된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최용수 감독 아니면 선수단 한테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감독만 바꾼다고 성적 오르겠냐? 그렇죠. 감독을 한마디로. 뭐 맞아요. 사실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김기동, 기동이 형, 안익수 안익수. 이런 감독들 데려와서 강원에 안 친다. 그리고 지금 진짜 잘하는 엄원상, 뭐 나상호 이런 그러면 애들 잘할 것 같은데. 데려온다. 그럼 잘하겠는데. 그럼 잘하겠는데. 엄원상 나상호까지 오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잘하겠는데. 군집이 싹 도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네. 뭐 최용수 아웃 뭐 네. 아니면 뭐 누구 네. 나가라 뭐 네. 근데 그것만으로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은 사실 네. 그런 감독만 바뀌면 뭔가 성적이 오를 거. 물론 강원 팬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원도 사실. 어때요? 막 입막 했잖아요. 네. 그때 최용수 아웃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게 네. 막
그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제 최용수 감독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제 뭐 좀 전술도 바꾸고 이제 팀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러고 팬들이 이제 그러고 최용수 연호를 해줬어요. 연호를 해줬어. 우리 감독님 힘내. 힘내시죠. 힘내시오. 최용수 화이팅. 그러니까 강원 팬들이 진짜 착하다. 아니 이거 보통 막으면 아웃이 나와야 되는데 막으면 나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자 그냥 소통했네 소통.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마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진짜. 힘내시라. 근데 뭐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아웃한다고 지금 능사 아니니까 맞아요. 현명한 걸 수도 있고. 맞아요. 팬들은. 그 사실 모든 프로 스포츠가 이게 이제 감독한테 모든 책임이 다 전가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 우리 한화 이글스도 감독한테 지금 다 얼마 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베로? 배로 형님 배로 나가시고. 아웃. 바로 아웃했어요. 네, 배로 아웃 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있긴 있었어요 팬들 사이에서. 근데 막 팬들이 막 그렇게까지 막 큰 그 목소리는 아니었잖아요 또. 좀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4월에 워낙 이게 뭔가 못했으니까. 교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미스처럼 보이는 게 많아. 저는 아. 사실 그때도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선수가 못하는 건데 아. 우리도 그래. 저 상위권 팀들처럼 투수 많고 좋으면은 그래. 못하냐. 근데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5월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5월에 막 반등하는 분위기가 막 있었는데. 거의 막 5승 1패하고 막 이럴 때 경질이 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됐고. 그 지금 버스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한화 그룹 본사 앞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버스 그거? 항의 그 버스 세워놨어요. 아. 막 전광판 버스. 왜 네. 이렇게 좋을 때 내쳤냐. 책임져라. 그룹에서 책임져라. 이제 뭐 뭘 저 책임져야지. 프런트도 책임져라. 그럼 수배로 다시 데려. 그러니까 감독만 바꾸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베로 입장에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한마디로 그거 하나가 예를 들어 막 4위 할 팀인데 지금 1억 9위 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아. 원래 9위 할 팀을 가지고 9위 하고 있는데 왜 아니 또 강원이네. 왜 문제냐. 전북이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강하게 그거 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 그리고 경기력이 되는데. 나쁘지도 맞아요. 않거든요 하나가 4월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깝게 졌어 계속 그러니까 나 납득할 수준이었는데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고 하나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아무튼 비슷하다. 감독만 바꿔서는 안 된다. 맞아요.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김진태를 바꾸는 건 어때요? 군침 있어? 그거는 네. 근데 그거는 네. 뭐 나중에 혹시 아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거냐 봐요. 김진태를 바꾸려다가 범인 구단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윤스볼의 희망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네. 윤스볼의 희망은 있는가? 희망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감독 교체가 네.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감독 교체하는 거는 답이 아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윤스볼로 가야 되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용스볼이 가야 되는데 희망은 있냐고요? 희망은 일단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네. 일단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다가오는. 그러면은 아직 한 달 두어 달 7월부터인가요? 6월부터인가요? 6월부터 6월부터. 아, 6월부터예요? 그죠? 네. 6, 7, 8이죠, 보통.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를 잘해서 네. 뭐 교체할 선수 교체하고 근데, 네. 아니, 뭐, 누구 교체해야 돼요, 근데? 뭐 디노나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봤을 때 국내 선수를 영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구단들도 다 시즌 중이고 그 사람들을 구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거기서 멤버를 빼오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유망주를 내주고 즉시 전력감 데려오기도 어렵고, 강원의 뎁스상.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지금 해외는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까 시즌 끝났을 때 찾을 수 있는 자원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황인범. 네. 황인범. 황인범이 만약에 강원으로 온다? 그럼 대전 팬들이 춘천에다 불을 지를 거야. 송함이 불타고 있습니다. 송함이 불바다가 돼. 아니 딱이잖아요. 우리 중원 없는데. 그런데 좋아합니다. 황인범이 그리고 온다? 그러면 저는 유니폼 하나 더 사겠습니다. 네, 뭐. 손준호도 있잖아요. 손준호는 지금 중원에 나 FM 할 때 많이 썼는데 손준호. 중원에 있는데 지금 다른 중원에. 중원에서 네 거기 지금 중원에 고립돼 계시죠. 그 뭐 축구통에 따르면 5년 징역을 받을 수 그래요? 있다는 얘기를 못 오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외 리그에 있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뭐 지금 백업 선수나 아니면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1군에서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트레이드도 안 되고 그쵸. 뭐 네. 강원 뎁스상. 그쵸. 근데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돈은 있어요? 디노 팔려요? 디노 금 매물일 텐데 팔려도 그쵸 돈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돈이- 데려오는 애는 뭐 거의 디노급일 거고. 케빈을 팔았잖아요. 돈이 좀 있다? 케빈이 나갔고 일단 아 케빈과 디노를 팔아서 그럼 외국인 디노를 슬롯을 다 못 쓰겠네. 아, 외국인 슬롯을 2명 쓸 걸 그쵸. 하나에다가 몰빵해가지고 그쵸. 써야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0골 넣는 2명보다 3골 넣는 1명이 낫다. 그나마 그건 그치. 맞아요. 근데 필요한 건 공격수 일단. 그쵸. 뭐 미드필더는 둘째 문제고. 포워드. 미드필더 사실 뭐 알리바이프가 좀 회복하면은. 그쵸. 알리바이프. 좋을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역할로 알리바이프를 올 시즌 근데 영입했으니까. 알리베이프가 제가 봤던 경기는 약간 윙포워드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아. 멀티플레이어자 약간 여기저기 많이 뛰긴 해요. 근데 그래도 보통 주요 역할은 중원. 중원으로 좀 정리가 되면 중앙 네. 공격수가 또 잘 되면 그쵸. 중원으로 또 몰아줄 수도 있고. 네.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뭐 임대 신화 이런 것도 옛날에 좀 있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때 우리 FM에서도 막 누구지? 옛날에 김승대? 누구야? 김승대. 임대 전설. 김승대가 포항에서 임대를 와가지고 강원의 라르스톤. 진짜 잘하고 네. 진짜 잘하고 다시 포항으로 가서 네. 지금 잘하죠. 다시 안 되나? 옛 정을 생각해서. 옛정을 포항이 포항. 우리랑 무슨 정이 있다. 우리가 4대 3으로 이겼던 아. 정이 있죠. 그건 지우고 싶은데 걔네 입장에선 아무튼 뭐 임대를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사실 뭐 그만한 자원이 또 자원이 마땅치가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결국 근데 네. 뭐 선수 보강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네,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약간 외국인 아쉬운 선수. 게 그러니까 전북이 만약에 계속 김상식 감독이 있었으면은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가 튕겨 나온다? 어쩌면은 그러니까 그런 주전급이고 슈퍼스타급인데 약간 계속 기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원에 와요 근데?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출전 기회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선수가 약간 그쵸. 난 송암 잔디에서라도 뛰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지금 강원에. 그럴 약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능력은 또 김병지 사장께서 대표이사께서 그거는 또, 진짜 프론트의 역할. 대표이사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감독 교체는 어렵고 할 이유도 없고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할 사람도 마땅치 않잖아요. 할 사람도 없어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땐 팀의 어떤 이런 프런트부터 뭔가 이렇게 그쵸. 팀 지원이나 이건 뭐 프런트를 넘어서 지원은 사실 그쵸. 저쪽 도 정부의 또 몫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근데 이게 팬들은 점점 늘거든요. 강원. 강원뿐만 아니라 K리그. 그쵸. 요새 대세가 되고 있죠. 네. 이제 올 시즌에 특히 올 시즌 그리고 제가 직관 갔을 때도 그날 입장객이 5,000명이 넘었어요. 강원 치고는 굉장히 많은. 강원 지금 엄청 많은 거죠. 아, 저는 강원이 3,000명을 넘은 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직관 갔을 때. 마케팅의 효과도 네. 있다. 강원에. 그날 근데 캐스퍼를 줬어요. 그 현대차. 현대차랑 해가지고 추첨으로 캐스퍼를 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좋은 마케팅이야. 좋은 마케팅이에요. 이거 차라리 공짜표를 보내는 것과 다를 아니 그래도 뭐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구단 협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도움이 됐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팬들의 인기가 많아졌을 때 이런 팬들의 인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김진태가 써야 될 때 쓸 곳이 여기다. 강원도 입장에서도 어쨌든 어쨌든 강원도민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축구나 반도체 이런 것도 우리의 삶인데. 그럼요. 축구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심장인데. 심장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미쳐서 날뛰지. 난리라고. 날뛰지. 훌리건 되지 이러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내 배우자는 바꿔도 축구팀은 안 바꾼다 이럴 정도로 축구를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격언이. 어쨌든 강원도 그런 팬심이 두터우니까 그쵸. 김진태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결국 저희가 지금 거의 뭐 1시간이 넘게 1시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건 뭐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 메타예요. 영입도 잘해주시옵사. 아니요. 김진태도 좀 잘해주시옵사. 도장을 잘 찍자. 아하. 영입할 때? 아니요. 아니요. 다른 도장. 나중에 도장을 잘 찍자. 나는 표시가 있는 도장. 나는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름이 있는 도장이 아니고. 네. 저는 얘기하지 아니 않았습니다. 뭐 여러 하는 뭐 도장. 뭐든지 도장을 잘 맞아요. 찍어야죠. 그러니까 도장 아무데나 찍지 말자. 네. 3년 뒤를 또 한번 우리 강원 FC를 위한 네. 또 도장을 한번 잘 찍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간 연수볼의 희망은 있나요? 그래서 있는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아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여지를 남겨주시네. 야 강등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강등만. 원래 뭐 그 네. 예상하셨던 목표대로. 12로. 아니 10이던 11이던 강등만 안 그렇죠. 당했으면 좋겠다. 강등 다음은 진짜 끝이야. 맞아요. 도민 구단이 강등되는 순간. 그렇죠. 이건 진짜 안 써야 될 때가 되는 거지 돈. 아니 진짜.
성적도 안 나는 구단에 왜 지원합니까? 맞아요.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 쉽지 그렇게. 않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강등 안 당하길 진짜 바라면서 남은 일정. 근데 앞으로 남은 일정 살펴보니까 당장 뭡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네. 호황전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 제주, 대전, 전북, 수원 FC, 수원 FC. 네. 그 다음에 인천.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일정이. 그렇죠. 빡빡해요. 그러니까 뭐 상대 팀도 그렇지만 일정 자체가 빡빡해요. 그렇네. 뭐 저 3일, 7일, 11일, 뭐 3일 간격, 4일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그리고 그러니까. FA컵도 있잖아 중간에. FA컵도 있죠. 네. 그것도 저번에 못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일정이. 그렇죠. 그게 원래 강릉에서 하는 거였는데. 강릉 산불 때문에. 그것도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너무 빡빡해서 이게 저 고비가 되겠네 또. 그쵸. 강등권 탈출 위해선 지금 앞으로의 몇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하여간 잘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승을 근데 또 따봐야.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강팀 입장에서 원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하위권 팀에서는 그러니까 뭐 최소한 무승부를 또 목표로 하면은 오히려 강팀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강원은 언제나 무승부가 몇 푼.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가. 빡빡한 일정, 상대도 빡빡한 일정이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잘해봅시다. 네,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오늘 정호 씨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니까 또 이게 막 텐션이 그리고 티키타카가 엄청 잘 되는데요. 맞아요. 제가 이게 아주 목소리를 크게 안 내려고 했는데 네. 안 낼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했고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목소리가 크게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두고 계속 네. 고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저 그게 이제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래요. 근데 용산에 계신 어떤 분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도리도리 하시는 게 약간 굉장히 웃겼어요 아까부터. 네. 네, 어쨌든 오늘 그러니까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네요. 매주 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매주 오려고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정호 네. 씨를 위한 또 코너 뭐 어떤 코너든 괜찮으시잖아요. 네. 무실동은 지금도 괜찮고 무실동은 지금. 소신 발언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소신 폭격기 정호 씨가 없어서. 네. 그러게요. 네. 그래도 뭐 저희끼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셔서 한 말씀 얹어주시면 제가 얼마나 다 재밌겠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래요? 네. 왜 유튜브를 보기만 해요? 들어주셔야지. 어쨌든 앞으로도 어쨌든,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호 씨 자주 뵙기를 또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온전한 73회 2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김정호. 먼저 하세요. 하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김정호. 소주였습니다. 모두 안녕.